자, 본게임 들어갑시다. 이제 본게임 들어가네. 빨리 끝낼게요. 자, 자기소개서인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이 얼마나 빛났냐가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작성해 버리는 순간 꼬입니다.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게 기준이어야 되죠. 여러분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게 의미예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얘가 가능하죠. 이게 안 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고의 순간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이 자소서 항목은 바뀐 게 없어요. 최근에 What makes you move로 바뀌었죠. 내용이 똑같아.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결국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거 물었던 건데.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남의 자소서예요. 여러분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읽냐고요? 대충 보란 얘기예요. 쓱 봤는데 별로다? 그럼 그거예요. 오, 그럼 괜찮은 거예요. 평가는 쉽죠. 쓸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눈으로 읽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다 읽으신 분은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난 모르겠던데. 당사자에게 물었어요. 넌 어떤 의도로 썼니? 모르겠대요. 그럼 왜 이걸 썼니? 최고의 순간 그거 생각하고 쓰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 친구 자소서 쓸 때 어떻게 방향 잡았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을 다 뺐어요. 너는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대해서만 쓰라고. 그전은 아예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전에 얘기를 쓰면 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 최악의 비호감 자소서 유형입니다. 방금 읽은 자소서에서 받았던 느낌을 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몇 개 나오죠? 자소서는 평가하기는 쉬워요. 이 중에 한두 개 걸리면 잘못 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걸 수도 있고 단지 여러분이 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자소서입니다. 관심 직무, 관심 분야, 희망 직무 중심으로 쓰라고 하는데 이걸 다 쓰래요. 여기에 꽂히지 마세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500자 이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유롭진 않아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500자 이내에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네 제주껏 쓰세요. 그 얘기예요. 직무도 들어가죠. 직무 역량도 들어가죠. 그리고 입사후 포부까지 얘를 다 집어넣고 500자로 쓰래. 자유롭게. 참 잔인하죠. 5000자로 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소서입니다. 대충 보세요. 이공계 거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좀 긴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많이 길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1312자였어요. 500자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한테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라 그러대요. 그래서 한번 구겨 넣어봤어요. 이게 500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긴 합니다. 자, 제목과 첫 문장을 보면서 이 질문, 이 문항이 뭘 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자 이내로 쓰면은 읽기도 깔끔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앞에 거였고 다 읽으셨으면 뒤에 거 넘어갈게요. 500자 안 되죠. 500자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항목에서 요구했던 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긴 너무 어렵지 않냐? 아니요. 기업은 이걸 원해요. 왜 이걸 원하게 되냐면 지원자 중에 이 정도 수준으로 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꽤라고 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죠. 지원자 입장에 봤을 때는 꽤가 아닐 수 있는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얼굴 보면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금 읽은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쉬워요. 자소서는
읽어보는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면 돼요. 그 읽어보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이죠. 서류 전형 단계에서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정리합시다. 모든 자소서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여서 따로 언급할 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많이 쓰고 요약하세요. 뭘 쓰냐고요? 조사를 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소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말아요. 여러분은 정리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 지원하는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군까지 다 조사하고 쓰고 요약하시면 내용 충실해집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고 읽기 쉽게 작성을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글을 많이 안 써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첨삭을 받든 퇴고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쓱 읽을 때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쓱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라는 게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제발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 학창시절 언제?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요 10몇 년이 넘어요. 근데 학창시절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죠. 대단한 성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입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라고 해서 거기 입사할 이유는 없죠. 집에 있는 차가 현대차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입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입사할 이유가 없냐고요?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드라마 PD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생각했던 건 좋은 소비자로서의 자질일 수는 있지만 이 회사에 꼭 입사할 이유는 없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찾아볼 게 많죠. 직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조금 더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채용 시즌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을 해. 근데 이 회사 잘 몰라. 지원하는 직무 이번에 처음 알아봤어. 잘 몰라. 어떻게 쓸까요? 그냥 쓰겠죠. 뭐 조사 안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아직 시간 있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급하니까 빨리 지원하고 보자. 그런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경쟁률이 100대 1 넘어가면요. 허수가 진짜 많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사람들인데 그냥 지원한 사람들. 그러면서 믿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많이 지원을 합격한대더라.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데 누굴까요? 그 사람은 기업체 인사 담당자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